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철근 빠진 아파트. 이번 주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무량판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300개 이상의 단지가 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조사가 시작된 이유를 잠시 돌이켜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곳인데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서 이 무량판 공법이 도입된 아파트를 조사했더니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도 시작이 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잠깐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짚어볼 부분은 그럼 무엇인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무량판 공법이 사실 이번에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보도에서 좀 많이 됐습니다만 잠깐 또 무량판 공법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개념을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량판 공법 그러면 되게 좀 궁금해하시잖아요. 용어 자체도 상당히 낯설고요. 실은 이제 무량판은 한자로 이제 없을 무자에다가 이제 대들보 량자. 그래서 대들보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벽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둥식 구조 또는 보구조 이런 구조를 쓰고 있는데 실은 이제 무량판 구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둥하고 그리고 이제 기둥 위에 바로 이제 슬래브 천장이죠. 우리 이제 바닥이나 천장 이 바닥이나 천장 부분이 현재 바로 버티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 슬래브 자체가 다른 구조에 비해서는 좀 약간 두꺼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장단점이 그 층고가 높아서 층간 소음에 좀 괜찮다.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꼽히고. 아무래도 이제 장점 그러면 무량판 구조는 이제 보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층고가 좀 높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넓다, 쾌적하고 굉장히 공간이 넓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은 이제 이 무량판 구조는 이제 벽이라든지 기둥이 없다 보니까 칸막이 벽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방 구조가 현재 굉장히 이제 한정돼 있었는데 큰 방을 더 넓힐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좁힐 수도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가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우리가 층간 소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장점은 있는데 이제 상하층 그러니까 위층과 아래층의 이제 소음 자체는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벽간 소음 벽에서 오는 것은 좀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건 취약점이 좀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설계하고 검증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량판 공법 자체는 이제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90년 이후에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이고요. 그런데 무량판 공법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공법엔 다 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무량판 공법 그러면 이제 기둥하고 슬래브가 바로 현재 연쳐져 있는 이런 구조인데 슬래브 자체가 이게 이제 뚫리는 이런 어떤 전단 파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둥과 슬래브 연결 부위에 전단 보강근이라는 이 철근을 갖다가 더 촘촘하게 넣게끔 돼 있는 거고요. 전단 보강근. 전단 근데 보강근.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바로 그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강도가 안 나왔을 때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 콘크리트를 하면 기둥의 콘크리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기둥이나 슬래브 쪽의 콘크리트. 천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강도가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던 인천 금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서 붕괴가 됐던 거죠. 첫 번째는 전단 보강근 자체가 누락이 됐었던 철근 누락. 두 번째는 이제 슬래브 자체가 이제 버텨줘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이 콘크리트 강도. 이게 현재 안 나와서 역시 사고가 났던 부분이 있고요. 슬래브는 천장을 말하고요. 그렇죠. 천장이나 바닥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조경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토를 했던 거예요. 흙을 좀 쌓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흙을 기준 높이만큼만 쌓아줘야 되는데 전날에가 비 온 상태에서 더 많은 높이를 쌓다 보니까 하중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이제 붕괴가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법 자체가 역시 무량판 공법입니다. 하나만 더요. 팩트 체크 차원에서 아파트만 무량판 공법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다세대 주택도 무량판 공법을 씁니까? 일반적으로 삼풍백화점 옛날에 95년도에 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삼풍백화점 자체도 무량판 구조입니다.
가령 뭐 빌라나 그렇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씁니까? 다세대나 빌라에서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런 건 아니고. 쇼핑몰이나 뭐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백화점. 공간이 좀 넓게 필요한 이런 구간들. 좀 규모가 큰. 네,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 사용을 하고 있고 다세대나 빌라에서는 주로 이제 벽식이나 기둥식 구조 이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번에 정부가 조사할 때 2017년 이후로 그 시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뭐 한 350개 단지가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공법을 썼고 그전에도 그러니까 2017년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2017년 이후로 잡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까? 실은 이제 2017년으로 아마 기준을 잡았던 이유가 LH가 이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무량판공법을 썼던 시기가 2017년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특허공법인데 이 특허공법을 이제 적용을 했던 거죠, 2017년에. 이거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일반 주거층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되게 불안하시는 게 주거층이잖아요. 주거동. 예. 그렇죠.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주거동 자체가 이게 무량판 구조였을 때 역시 붕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 주거동은 2017년 이전부터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미. 네네. 예. 그래서 뭐 95년도에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삼성동 쪽에 뭐 현대 아이파크라든지 기타 작년 22년 1월달에 사고가 발생이 됐던 광주 하정동 아파트들 전부 다 현재 다 무량판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무량판 구조를 상당히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또 무량판 구조를 또 사용을 권장을 했었어요. 이것을 왜냐하면 장수명 아파트라는 거 해서 100년 이상 사용하게끔 하다 보니까 권장을 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은 2017년 이후로 잡는 것이 너무 제한적일 수 있겠군요. 근데 이제 막 국토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17년 이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제 정밀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정밀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미 2017년 이전에 준공됐던 아파트는 이미 정밀안전 점검을 한번 받았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에 따르면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17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이번에 2017년 이후부터 현재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입장인 것이죠. 예. 근데 LH의 이번 설명을 보니까 이번에 이제 15개 단지가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하 주차장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LH 설명은 주차장만 무량판 공법을 썼고 주거동은 안 썼다. 그래서 주차장만 조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맞는 말입니까? 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가루한 상태가 있거든요. 실은 이제 LH가 처음에는 2017년 현재 이전에는 현재 주거동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제 국토부가 이것을 이제 그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건 아니다. 주거동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는 실은 이제 무량판 구조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LH 발주한 아파트가. 네,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아마 LH도 보면 실은 이제 지하 주차장이 됐든 주거동이 됐든 무량판 구조를 다 쓰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LH의 해명이 맞지가 않는 잘못돼 거군요. 있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가 LH가 브리핑을 하고 나서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았던 케이스가 바로 그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예. 이건 또 궁금증인데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무량판 공법을 썼다 치고요. 그러면 이건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주거동이 그 위에 이렇게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타입은 두 타입입니다. 하나는 지하 주차장도 무량판 구조를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상부 쪽에 이제 주거동도 역시 무량판 구조를 쓰고 있는 타입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 별도로 있는 케이스들. 이 케이스가 바로 이제 인천 금단에서 사고 났던 케이스는 주거동과 주거동 사이에 있는 이제 지하 주차장 이게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지하 주차장인 케이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장이 됐든 또는 상부 주거동에 대해서 벽식 구조를 갖는 케이스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설령 지하 주차장만 무량판 공법을 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주거동은 무량판 공법을 안 썼다 치고요. 근데 만약에 지하 주차장 위에 주거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 있는 주거동도 무량판 공법이 아닐지라도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실은 이제 그 지하 주차장하고 그다음 주거동이 같이 있는 그 구조는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실은 이제 주거동에서 지하까지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비상 계단도 다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거동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무량판 구조를 쓰고 있지만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계단실 이런 구조에서 힘을 좀 받아주는 구조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종이 박스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 박스를 갖다가 현재 세워놓고 그 위에 어떤 물건을 얹게 되게 되면 종이 박스가 충분히 붙어주죠. 이게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코어 구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피트라든지 화장실이나 또는 계단실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주거동의 경우에는. 예, 그렇죠. 기둥인데 안쪽에 기둥이 좀 현재 중공인 이런 기둥을 이제 코어인데 주거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역할에 의해서 이제 하중 자체를 분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런 엘리베이터라든지 또는 계단실이나 화장실에서 좀 버텨줘서 완전한 붕괴를 막아주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 자체가 실은 이제 지하 주차장까지 전부 다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주거동이 전부 다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 구조상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뭐 철근이 누락이 됐다든지 또는 콘크리트 강도가 갔다가 실은 안 나왔다든지 설계보다도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안전성 담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어떤 계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근데 하여튼 조사가 91개 단지를 조사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고 그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근데 이번에 300개가 넘는 단지를 지금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건데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가능은 할 겁니다. 가능은 하는데 이게 좀 이제 문제의 어떤 그 소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부실공사의 가장 기본은 첫 번째는 이제 적정한 공사비 그리고 이제 적절한 공사 기간이거든요. 공사 기간이 충분해야 실은 어떤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정밀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3달 정도 걸리는 어떤 이 기간 내에 이걸 2달에 끝내라. 그러면 이분들이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또는 심야가 됐든 이럴 때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부실안전 진단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좀 가지고는 있다. 왜냐하면 기간 자체가 좀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밀하게 진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폐쇄적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2달은 실은 이런 어떤 국토부 자체가 했던 것은 물론 시간의 어떤 시급성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 자체가 실은 우리 건설에서 부실공사를 일으키는 이런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정밀하게 진단도 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너무 시간을 단축시켰던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그 결과를 또 듣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어떤 현재 시나리오까지 갈 수가 있냐면 국토부가 실은 이제 어떤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밀 진단을 현재 하지 않도록 하는 또 이런 어떤 프레임도 갖고 간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비용은 시공사가 비용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실은 이제 그 어떤 부실이 이제 나타났죠. 철근이 누락이 됐다든지 강도가 이제 저하가 됐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역시 보수 보강 비용을 역시 현재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보면은 괜히 철근 누락이 됐다든지 강도가 저하됐으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브랜드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고 역시 주식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 대한 것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현재 어제 이 발표를 하니까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왜 우리가 현재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브랜드 하락이나 어떤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런 현재 리스크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실은 내 아파트가 보면은 부실 아파트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숨기려고 하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의 현재 이익과 시공사의 이익이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거기 민간에서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간 진단 업체에게 여러 가지 이제 노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추후 어떤 보상 문제들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진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달라라고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게요. 예. 그리고 실은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실은 그러면 이런 어떤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역할은 충분한 거야라고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너무 2개월 만에 끝냈다는 문제점들. 예, 너무 졸속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가 건설사가 됐던 입주민들에게 알아서 현재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도 보내지 않았겠나라고도 한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토부 책임론도 있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국토부는 뭐 했느냐 예.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공사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현재 그 안전진단 업체하고 예. 입주자끼리 알아서 협의를 해서 예. 최대한 부실이 나오지 않도록 적당히 결론을 내려라. 그렇죠. 그런 부분도 현재 생각 안 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네. 교수님의 네. 어떤 우려라고 우리가 전제를 그렇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려이지만은 예. 그럴 가능성도 아마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의 취지는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좀 털어버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들끼리 알아서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이 되거나 네. 결론이 지어지도록.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예. 국토부는 전수조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전수조사라는 이야기는 아파트에 대해서 모든 현재 동에 대해서 또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둥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둥이 됐든 슬래브가 됐든 현재 면적이 있으면 전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어제 발표 현재 하신 거를 보게 되면 일단 설계도면을 검토를 하고 설계도에서 전단 철근이 들어가지 않는 현재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철근 탐지라든지 강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또 전수조사가 아니고 샘플링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설계도를 먼저 봤을 때 네. 거기에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을요.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그것도 실은 이제 모든 기둥이 100개다. 그럼 100개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00개가 아니고 그중에서 샘플 조사. 몇 개만, 한 5개면 5개, 뭐 10개면 10개 정도만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파트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국은 현재 실제 이번 GS 현재 인천 같은 경우도 붕괴가 됐을 때 전담 보강경이 없는 위치에서 붕괴가 됐었던 거고요. 전담 보강경이 들어가 있던 위치에서는 붕괴가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예, 그랬겠죠. 그러면 예.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담 보강경이 있는 위치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있는 위치도 있을 거고 없는 위치도 있겠죠, 이게. 예. 그럼 있는 위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철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없구나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설계도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네. 싹 다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나 이런 걸로 들여다보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방법인 거고요. 예. 실은 이제 만약에 전수조사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또는 뭐 주거동 그러면 지하주차장의 기둥이 100개다 그러면 100개를 전부 다 보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 10개만 갖다가 샘플링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샘플링 조사를 하는지 싹 다 들여다보는지에 대해서 국토부에 설명이 있습니까? 명령안? 어제 아마 뭐 국토부에서 제가 정확히 이제 들은 건 없고요. 언론 예. 자료들 종합을 해보면 현재 이제 여기 조사 방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설계도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설계도에서 구조 부분에서 구조 현재 계산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구조 도면을 일단 검토를 해서 여기에 전담 보강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거죠. 설계도 차원에서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본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있어야 됐는데 이게 없다. 예. 그러면 의심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그 현장에 대해서는 철근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철근 탐지기나 현재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 입장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설계도를 봤는데 역시 전담 보강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현재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그게 지금 거죠. 국토부 입장입니까? 지금 현재 이해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수님이 이해하기로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설계도에서 설령 철근이 표기돼 있다 할지라도 네. 현장에 철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철근 누락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철근 조사라든지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아파트에 대한 샘플링이 아니고 현재 전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어떻게 그려졌건 간에 현장에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게 전수조사의 취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제 이제 국토부에서 현재 이야기한 것들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을 경우에는
먼저 설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예. 그렇지만 먼저 이제 구조 계산서 또는 구조 도면을 보고 거기에서 현재 전단 철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전단 철근이 빠졌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원칙은 구조 검토를 하고 거기서 있든 없든 뭐 전단 보강이 안 들어가 있어도 알겠습니다. 당연히 철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인터뷰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오늘 어떤 문제 의식을 밝혀주셨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국토부 입장이나 이런 거를 한번 청취해 볼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